네, 현재 시간 2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코스닥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4%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긴급 진단할 건 무엇이 있는지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 가지 상황실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실적에 끌어올린다. 카카오뱅크예요. 최근에 카카오랑 네이버도 저점에서 한 번에 시세가 나왔고 오늘도 흐름이 좋은데 카카오뱅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 급등을 만들어낸 그 실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것이 눈에 띄었을까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좀 증가를 좀 했죠. 네.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죠. 낙폭과대, 그러니까 9월부터 쭉 하락을 했었고 특히 10월 들어서 하락이 좀 가파랐었는데 데이터 센터 화재까지 나올 악재는 다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저가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약간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좋은 실적이 나오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화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죠.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물론 오늘 FOMC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럽 증시,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미국도 최근 들어서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기존 성장주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 주면서 오늘 카카오뱅크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등도 플랫폼 업체들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실적이 잘 나왔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매출이익,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이래서 너무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크지 않았기에 이런 실적에 과하게 반응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일단 실적은 좋았고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영업 적자로 실적이 좋지 못했어요. 같은 금융을 담당하고 있잖아, 카카오그룹 내에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차이점은 뭐였길래 이번에 실적에 있어서도 좀 희비가 갈렸던 걸까요? 카카오뱅크는 말 그대로 운행이죠. 네, 그렇죠. 카카오페이는 말 그대로 약간 결제 대행, 네. 결제 이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순이자 마진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카카오뱅크 측에서 말한 거예요. 중저신용자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 주택담보대출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좀 결제 서비스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부분들. 작년 동기비로 비교했을 때 한 3% 정도밖에 안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라는 것이죠. 저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커피라든지 케이크라든지 보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생일인 사람이 한 번 한 사람이 오늘 생일 올해 2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제 그 보내긴 하지만 그게 급성장하는 단계는 이제 지났다라는 좀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카카오페이 실적을 조금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의 지금 유창희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실적에 막 환호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걸 보아서는 뭔가 이번 실적에 강한 매수 의견이라던가 성장의 실마리를 찾았다라는 그런 입장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카카오뱅크 앞으로는 그럼 무엇이 중요한지 향후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앞으로는 지금도 주식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좀 덤덤하게 말씀드리냐면 아니 그렇게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800억이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가 1조씩 영업이익을 내세요. 1조씩 영업이익을 내는데도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카카오뱅크는 지금 PER 기준으로 44배예요. 1년 800억, 한 1000억 잡죠. 1000억 잡아도 1년 내내 수익해도 4천억입니다. 은행들이 한 분기에 반도 영업이익을 못 내요. 근데 이거 가지고 환호한다? 저는 글쎄요. 카카오뱅크에다가 후한 점수를 준 것은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설명한 내용이 뭡니까? 중저신용자 대출, 전월세,
주택담보대출. 은행 영업한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높은 점수를 준다. 여기에 주가가 오르는 거에 우리가 흥분해서 매수를 한다. 저는 뭐 이게 다시 뭐 3만 원, 4만 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느니 차라리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같은 기업을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어지고 있는 플랫폼이죠. 네.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페이도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 두 개 회사가 겹쳐요, 사업 분야가. 같은 카카오 그룹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교통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적극적인 매도를 해야지 여기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노 의견 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까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지속 가능 성장의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SKBS,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 약자 같아요. 네. 3.0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핵심은 무엇인지 보니까 독감 백신 mRNA,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는 거를 하겠다라는 걸로 들렸거든요. 그렇죠. 좀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타이밍이. 네, 허가도 좀 내주고 좀 진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차 백신 정도 우리 전 국민이 저도 3차 백신까지 맞았기 때문에 3차 백신 정도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맞춰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게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차, 5차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해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좀 좀 병이 좀 있으신 분들 한해서. 근데 이거 다 화이자로 예약을 받고 있는 것이지 SK 바이오사이언스 제품을 예약받고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기술 개발, 기술력이라는 이런 게 한층 높아진 건 맞습니다만은 결국엔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활용되지 못한다 그러면 좀 투자자들한테는 실망감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네. 연초 대비해서 뭐 작년 최고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초 25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8만 3천 원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한 마리도 한 7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주주들한테 좀 뭔가를 앞으로 비전, 혹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제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원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예전에는 독감 백신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유명무실할 정도로 비중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이제 시장에 참여해서 내년에 관련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좀 수익성 개선을 좀 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또 지금은 이제 대부분 노바백스라든지 한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업체를 좀 다양화해서 매출처를 좀 다양화해가지고 좀 열심히 영업을 하겠다라고 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실적은 사실 아시다시피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좀 부진했고 특히 신한증권에서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스카이코비언의 매출이 관건이다. 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말씀해주신 타이밍에 맞지 않았던 코로나 백신 그 악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한 실망감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미리 했던 상황이고 네. 그럼 이런 악재들은 현 구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앞에서 이제 이런 이제 기자회견 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잘 맞춰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은 성장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느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 올해는 뭐 농사가 망쳤다고 하지만 내년부터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코로나 백신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주가에 통 반영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여부,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계약 소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 회사를 통해서 뭐 무슨 약을 생산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자주 나오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현금이 좀 풍부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무언가 기술을 확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와 함께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어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좀 무궁무진해 보이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는 게 걸리는 그쵸. 거잖아요. 그럼 현 구간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대 베팅을 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냉철하게 봐야 될 때입니까? 아직은 좀 냉철하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즘에 다국적 화이자 뭐 이런 회사들 보면 뭐 어마어마한 돈으로 지금 M&A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뭐 그럴 정도의 자금은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를 현재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뭐 M&A가 됐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꽤 한다라면 그런 것들이 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네.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오늘같이 한 10% 가까이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 한 9만 원 정도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올라왔다가 또 내려오면서 좀 바닥 다지기 그렇다고 직전 저점 뭐 7만 원대까지 막 급락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금은 최소 한두 달 정도 더 바닥 다지기를 하긴 하고 나서 매수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바닥 다지는 걸 조금 더 봐야 될 때다. 따라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단기 목표 주가는 9만 원으로 드리지만 신규 접근은 하지 말자. 매수 의견은 노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보시죠. 요즘은 소재보다 셀인가요? LNF 이야기인데요. 오늘 LNF 에코프로 BM 이제 코스닥이 빨간불을 못 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싶어요. 제가 2차 전지 양극재보다는 셀업체들, 뭐 LG 화학 그리고 LG 엔솔, 삼성 SDI 이들의 주가 우상향이 너무나 도드라졌었거든요. 현 구간 셀 업체들에게 뭔가 유리한 상황입니까? 왜 상대적으로 이들이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 많이 움직이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를 뚝 띄고 나면 LG 엔솔이 거의 한 30, 40% 이상, 4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SK온 이런 회사들이 뒤따라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본 기업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셀 업체들이 상당히 그 시장 장악력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실적으로 좀 증명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고 그 원재료 가격 상승이 부담이 되고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다 가격이 전가시키면서 그런 것을 이겨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동안 셀 업체들에 대해서 약간의 IRA 법안의 어떤 피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걱정했었던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더 후하게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미국이 중국 때리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까놓고 얘기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몇 없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증가를 하면서 그 외국인들 수급이 거의 뭐 무섭게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LG 엔솔 같은 경우 거의 뭐 연중 신고가 근처가 오고 있고 삼성 SDI도 잘 오르고 그동안 못 올라왔던 SK 이노베이션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 다 빼고 약간 제외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전기차를 만들어야 돼. 그럼 배터리가 필요해. 어떤 회사와 손을 잡아야 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LG엔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SDI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 구간에서는 셀업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높은 건 사실이다라는 의견인데 오늘 이렇게 LNF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주들이 좀 부진한 반면에 그 안에 들어가는 리튬 관련주. 네. 금양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저 금양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예, 네. 회사 설명을 정말 다 들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아 그래요. 리튬가 오르는 건 알겠는데 아직 그거와 관련해서 돈을 제가 알기로는 안 벌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못 버는 건 아니지 안 벌고 있는 그쵸.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까지 같이 산정을 해줘도 되는 건가? 그게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폐배터리 그리고 뭐 리튬 관련된 회사들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전체적인 뷰는 좋게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폐배터리의 성장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정부도 이 폐배터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아직 폐배터리가 없어요. 한 3, 4년 주기로 바꾼다면서요? 3, 4년이 아니라 짧으면 5년, 길면 7년.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주기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폐배터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리튬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데 금양 같은 거 말씀하셨지만 뭐 광산 뭐 이렇게 있다, 뭐 MOU 체결했다, 뭐 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매출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아직 몰라요. 포스코 케미칼이 그게 인정을 받는데 올해 처음 인정받았어요. 그 전에는 맞아요. 없었나요? 있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 2차 전지 하면은 기본 뭐 100배씩 이 PER을 부여해줬으니까 뭐 리튬 혹은 폐배터리 이런 회사들도 자리를 잡으면 기본 100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와서 지금 100배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지금 내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솔직히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 종목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돼가는 거잖아요. 2차 전지도 처음에는 음극재, 양극재. 그러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장비. 그러다가 뭐 미중 간의 관계 때문에 뭐 자원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그럼 폐배터리 또 리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가는 거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는 조금 본인이 매매를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나 여기서 손절가가 얼마를 딱 지정해 놓고 정확하게 손절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손절가를 잡아놓고 조금 더 볼까? 좀 더 볼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수익은 적게 나고 오히려 좀 변죽만 올리고 좀 힘들 수도 있지 않나. 현재 구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LNF의 PER은 264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금양의 PER은 오늘로 100배가 넘었습니다. 101배예요, 현재 구간. 이렇게 따지면 그래, 아니 양극재 소재에 그렇게 높은 PER을 주는데 우리 리튬에도 줘야지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당장 양극재만큼 벌어들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아니거든요. 네.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일단 LNF는 투자자분들이 매수보다는 매도하면서 6% 가깝게 하락하고 있어요. LNF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폐배터리 사업도 진출하겠다라는 뉴스를 마침 어제인가요? 네. 내놨는데 LNF는 이렇게 하락할 때 좀 모아가봐도 괜찮겠습니까? 뭐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네. 지금 1년 정도 1년 이상이죠. 작년 한 9월부터 보신다라면 한 허리가 한 22만 원 정도고요. 상단이 25만 원, 하단이 한 17만 원 정도 선이에요. 17만 원을 크게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허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어쨌든 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2차 전지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하신다라면 한 24만 원, 2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한 18만 원 언저리 온다라면 좀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면 박스권 매매는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24만 원 정도 보고 있고 시장 자체가 아직은 안 죽었고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뭐 매매도 해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 일부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카카오뱅크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의 급등에 속지 말고 일단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했고요. LNF는 조정 시마다 일부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